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 경로로 바뀌었다. 즉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직전 지표와 이전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통화정책 완화 과정, 즉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둔화한다라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의 예상대로라면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 해가지고 2%가량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거의 약 주고 병 주고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사실 기존의 입장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죠. 다만 인플레이션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덧붙였을 뿐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전에라도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라는 확신만 가질 수 있다라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제롬 파월. 상황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과연 제롬 파월은 언제쯤 금리를 내릴 것인가? 다음으로 달러가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일제히 소폭 상승을 한 상황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61,000달러 후반대까지 밀렸었다가 지금은 62,226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3,427달러, 주요 가격 구간인 61,80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매도 관련된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일단 채굴자들이 3분기 들어가지고 매도량을 줄일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2시간 동안 일단 2,300개의 비트코인을 갖다 던졌었고 독일 정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찔끔찔끔 갖다 팔고 있습니다. 282개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입금을 했다.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4억 9,6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해왔습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43,800개로서 이런 식으로다가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2달에서 3달 걸쳐가지고 들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소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비트코인 귀한 줄 모르고 지금 갖다 팔고 있죠.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그러나.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고래 혹은 기관으로 추정이 되는 주소가 바이낸스로 비트코인 1,800여 개를 옮겼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해당 움직임이 나오자마자 63,800달러에서 62,900달러까지 빠졌었다라고 하는데요. 매도를 한 것 같죠. 그만 좀 팔아라 이 자식들아. 반면에 어제 현물 ETF에는 긍정적인 자금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 1,000만 달러 수준으로 유입 자금이 떨어졌었다가 다시 한번 1억 달러를 넘기면서 1억 2,90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을 했었고 어제 피델리티 쪽으로 6,500만 달러, 비트와이즈로 4,100만 달러 등등이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블랙박과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자금 유입이나 유출 정황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 새롭게 생성되는 비트코인 주수가 4개월 만에 최고치 43만 2,026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있죠. 5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팔고 나가라라는 그런 격언인데 5월달부터 시작했었던 하락세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반등가지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센티멘트 또한 비트코인 10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주주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숫자가 사상 최대치다. 1,617만 개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10개 이상 보유자들 뿐만 아니라 고래들 역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주기영 대표라든지 윌리우 등등이 꾸준히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강세장 조만간에 빨리 좀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측을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불안 요소가 있다라면은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바이든을 제끼고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된다. 기존의 영향력이 상당한 미셸 오바마 혹은 마이클 오바마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 경우 5만에서 5만 5천 달러까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즉 트럼프에게 판이 유리하게 깔리면 깔릴수록 비트코인에게 긍정적인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경선을 감행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 마감일은 8월 4일입니다.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대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해당 자리 6만 달러에서 6만 1,800달러 사이 정도가 주요한 지지 구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LG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조정받으면서 와리가리 치겠지만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이어갔습니다. 댄 크립토 트레이지 분석가에 의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구간에서 와리가리를 이렇게 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저점을 높임과 동시에 바닥 구간에서 이 구간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딱 청산 맵을 보아하니 유동성이 72,000달러 상당에 엄청나게 몰려 있었다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널 상단 어우러지는 구간까지 올라가가지고 해당 유동성을 좀 정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쇼쟁이들의 뚝배기들이 다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와 동시에 스퀴즈까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전구를 뚫고 더 높게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만 분석가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알트코인의 시즌은 올 수 있을 것인가?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아래로 빠개졌다. 빠개지면서 넥라인 리테스트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은 무난하게 여름쯤 해가지고 알트 시즌이 열리게 될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로만 분석가가 봤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 체인링크, 솔라나, BNB 등등이 높게 상승할 것으로 본인은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몇 달간 알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인지 희망의 끈을 잡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포카닷 혹은 폴카닷이 욕을 개같이 쳐먹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만타 네트워크의 공동 설립자 빅터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포카닷의 생태계는 웹3 관련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고 이용자나 채택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포카닷 팀은 무능하고 탈중앙화되어 있지도 않으며 또한 포카닷 팀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주의자다. 아시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었다라고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이어서 디파이 리서치 분석가인 이그나스 같은 경우는 포카닷 트레저리를 봤더니 2년치밖에 없었다더라. 광고비로 엄청나게 남용을 한 것 같은데 지대로 광고된 것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인플루언서 등등에게 광고비로 돈을 지급했는데 제대로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블록체인 탐정으로 알려진 잭 XBT 같은 경우는 야 만타 네트워크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포카닷을 까고 자빠졌냐. 니네도 엄청 구리다. 만타 같은 경우 출시 당일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00만 만타를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해가지고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가 됐었다. 또한 레이디 오브 크립토와 같은 질 나쁜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진행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니들 역시 개판이야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좋지 않은 맥락에 다시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좋지 않은 부분에 언급이 됐네요. 도건, 업비트, 빗썸 한국을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래로 몇 년 전에는 욕을 엄청나게 쳐먹었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자, 반면에 포카닷 같은 경우 차트상에서는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유명 분석가인 시보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확실히 욕 처먹을 때 코인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포카닷이 오히려 바닥 찍고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 자, 그런가 하면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 아비추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69센트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예측을 내놨었고, 그리고 이어서 페페 같은 경우는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락으로 깨지면은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방향 브레이크아웃을 노려야만 되겠죠, 페페. 자, 그런가 하면 ENS 최근에 뜨겁습니다. 크립토 블랙 분석가가 작년 12월 26일에 이런 예측을 했었거든요. 저도 종종 공유하고 있는 이 사람의 분석인데 ENS가 이렇게 갈 것 같다. 근데 지금 6개월, 7개월이 지난 지금 그 경로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당 분석을 순조롭게 따라가고 있다. 만약에 정말로 이대로 가게 된다면 130달러 선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오버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높은 가격 목표가가 보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어마어마한 알트 시즌이 열려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G 분석가의 알트코인 분석. 에이다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여기 해당 저항을 뚫을 수 있다면 에이다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이다가 해당 저항을 뚫고 지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를 안정적으로 먹은 거죠.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당 저항 구간 13센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위에서 올라와가지고 안착할 수만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는 도지코인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가지고 개처럼 뛸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덕분에 자료를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시청료 크립토토마토 채널 지원해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다시금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야만 저도 방송을 열심히 이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